이번 시간에는요, 함께 나눌 내용이 이겁니다. 아마 이제 스타트업 세미나,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업을 보셨어요. 그쵸? 뭔가 비전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쵸? 뭔가 돈이 될 것 같기도 한가요? 그런가요? 어떻게 전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실험하는 것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품을 꼭 써야겠다는 생각도 드시죠? 그리고 이미 좀 써봤더니 뭔가 피부도 좋아지고 옆에 사람도 좀 알아보고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옆에서 소개해 주신 분의 얘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뭔가 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왠지 파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들 보통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뉴스킨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들을 하세요. 오늘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풀어드려 볼까 하고요. 저는 그냥 저한테 알려주신 분이 가까이 안 계세요. 저 멀리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났던 거기 대구에서 전달을 해 주셨는데 혼자서 이거를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낱낱이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 시간 힘드시겠지만 좀 집중해 보시고요. 한번 제 스토리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진짜 피부가 아기 때부터 아토피였던 것 같아요. 습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고를 거의 달고 살았었고요. 성인이 되면서는 그 습진이라는 아토피가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성인 여드름이 한 15년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에 오게 됐지만 항상 대구에 엄마를 만나면 늘 저한테 피부 관리를 해주셨어요. 넌 어떻게 화농성 여드름을 달고 있고 그 막 너무 건조해가지고 얼굴이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과 그리고 엄청난 사각턱을 갖고 그렇게 지내던 저한테 늘 그렇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서 안달래 하셨는데요. 그래서 대구를 가면 늘 엄마가 아주 유명한 피부 테라피, 건강 테라피를 하는 곳을 데리고 가서 관리를 시켜주셨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추천해주는 제품은 다 써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뉴스킨에서 알아보고 들어봤더니 거의 네트워크 제품은 다 써봤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제품들을 쓰면서 제가 마지막에 만난 제품이 180도라는 제품이었어요.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그랬는데 그 제품을 썼는데요. 그동안 썼던 제품들하고는 좀 너무 다른 느낌이었어요. 피부결이 너무 매끈해졌고 그리고 굉장히 하얗게 됐었고 막 주근깨가 다다다다 있었던 게 너무 많이 옅어지는 걸 보고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 안에는 분명히 스테로이드제, 연고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을 거야. 아니면 무슨 여성 호르몬 성분 같은 게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저는 물어서 알아보고 성능을 나오게 됐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뉴스킨을 만나게 됐고요. 저는 끊임없이 돈을 벌기를 원했어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릴 때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그쵸?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받는 월급 가지고 절약하는 거죠. 아주 금검절약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딜 시장에 가도 더 싼 거 사고, 그쵸? 옷도 사러 가면 항상 누워있는 거 사고, 그쵸? 그리고 저희가 삼남매인데 늘 뭔가를 먹을 거를 사도 저는 항상 뒷전인 거예요. 둘째는 약해서, 막내는 막내여서, 아들이어서 챙겨주고 늘 맞이인 저한테는 뭔가 돌아오는 게 적고 이런 게 늘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고 내가 반드시 돈을 벌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고요.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때 삼성이라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에 뽕을 넣고 다녔죠. 그때는 7사제였었습니다. 7시에 출근하고 4시에 퇴근하고
진짜 죽자사자 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했던 일은 뭐였냐면 그때 한참 컴퓨터 프로그램 여러분들은 윈도우 프로그램이라는 걸 쓰시죠. 윈도우를 쓰시잖아요. 근데 저는 MS 도스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컴퓨터를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도스라는 환경에서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던 시점에 회사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입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의 그 기능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강의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때 이제 각 대기업에 신입사원을 엄청나게 많이 뽑았었어요. 그래서 연수원에 한 달씩 합숙하면서 교육을 하고 이렇게 일을 했지만 그닥 많은 수입을 벌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더 벌고 싶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또 다른 프리랜서로 강의해서 고액의 수입을 받는 그런 일을 또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불안하게 그지없어 이러면서 또 기업을 들어갔지만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그 컴퓨터 환경이라는 게 그쵸 늘 굉장히 빠른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자꾸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없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계속 평생에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쩌면 옛날보다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친구랑이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평생 현금 소득 200만 원 정도만 끊임없이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그 시절에 뉴스킨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제품이 의심스러워서 나갔었고요. 그 제품 얘기를 끊임없이 듣고 나를 임상하고 조카 애들, 아토피였던 애들을 임상을 하면서 좋은 걸 느꼈었고 동그라미 그리는 그 보상 얘기는 끊임없이 부정을 하다가 저 200만 원을 평생 벌 수 있다라는 그 얘기에 그게 훅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느끼는 부분을 함께 공감을 하고 싶어서 요거를 넣었는데요. 저는 기업체 저렇게 근무를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라는 걸 하면서 뉴스킨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연히 제품을 만나서 그렇게 시작해서 현재 9년쯤 된 지금 그쵸? 앞으로 계속해서 뉴스킨 일은 계속이 되어질 거고 수입적인 부분을 봤을 때요. 봤더니 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돈이 확장이 될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있고요. 같은 회사에 다녔던 저희 남편 대기업에 근무를 했던 저희 남편은 아직도 그 기업을 다니고 있는 지금 시점에 얼마 전에 은퇴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네, 은퇴 교육을 받고 와서 세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된대요. 건강과 그리고 경제적인 것과 고독. 세 가지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들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든 더 버티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습니다. 60세가 정년이죠. 요즘 기업. 60세까지 끝까지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저랑 함께 뉴스킨에 트립 가는 거를 너무 좋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친했던 초등학교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새롭게 다시 만나면서 뉴스킨을 전달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친구는 제가 돈을 벌 때 공부를 더 해서 의사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소아과 의사가 돼서 병원에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매번 오는 애들을 거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애들 코와 귀를 보고 항생제 처방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쌓였고 거의 노동이 극심했던 그 상황에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안식년을 갖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 코로나 사태로 가장 돈이 벌려지지 않는 곳이 소아과 병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이 없어. 애들이 어느 정도 어린이집도 가지고 다른 애들과 이렇게 놀면서 뭔가 균이 옮겨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가장 지금 안 되는 곳이 소아과 병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쉬었다가 또 병원을 하겠죠?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에 지원을 갔다가 만난 분입니다. 이분은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공무원을 했다가 다 접고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200억을 투자해서 호텔을 지으셨대요. 그랬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1년 반 정도 된 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매달 1억씩 마이너스가 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만난 그 시점에 20억을 깎아서 180억에 호텔을 내놓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후 어떤 삶이 펼쳐질지.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이 우연찮게도 선택했던 이 뉴스킨을 선택했던 이 제가 굉장한 걸 나는 행운을 얻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먼저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제품 체험인 거죠. 전 시간에 보셨던 그러한 제품들을 하나씩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세요. 저는 옆에서 누가 계속해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주는 분은 없었어요. 제가 9년 동안 사업하면서요.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끊임없이 여기를 나와서 강의를 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우기를 하고요. 그리고 들었던 내용이 어떠신가요? 오늘 듣고 나니까 혼자만 알고 있고 싶으세요? 막 얘기해주고 싶으시죠?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가족한테요. 그죠? 우리 부모님, 애들 이렇게 가족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싶으시죠?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소비자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15명에서 20명 정도 만드니까 한 8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됐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1, 2, 3, 4번을 가르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가요? 쉬운가요? 좀 그쵸? 예.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5단계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를 여러분들은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정확히 잘 하시면요. 굉장히 빨리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한 그대로 복제가 되고요. 그게 그대로 확장이 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잘 코치받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체험하기입니다. 체험하기는 바로 제품을 애용하는 겁니다. 미치도록 제품이 좋아요, 저는. 이 말을 요즘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뉴스킨에 미친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내가 제품 체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전달하는 거는 굉장히 판매하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판매하는 것 같아서 정말 싫었거든요. 그래서 실컷 아까 그 실험하는 걸 해놓고요. 야, 그냥 카드하고 돈 받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판매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이러고 그냥 나오기도 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요즘은 야 그래서 무조건 써. 카드 현금?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써보고 내가 써봤더니 어떤 느낌과 어떻게 다르고 이러한 체험들을 공유하는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애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이거 얘기 들으셨어요. Anyway Money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뭔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반드시 돈을 쓰는 물건들이에요. 스킨케어, 색조 제품, 바디케어, 헤어케어, 집에서 늘상 쓰는 거. 아까 20만 원 정도 설계해 주신 그러한 제품들인 거죠. 자, 이러한 제품들이 통계청에 의하면 4인 가족이 월 평균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쓴다는데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죠. 최소 20만 원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고 50년 정도를 쓰니까요. 어떻게 해요? 1억 2천만 원을 우리는 어디다가 쓰고 있나요? 대기업에, 약국에, 마트에,
그쵸? 백화점에 이렇게 막 찢어발겨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느 한 회사에 모아서 그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한테 뭔가 돈이 벌려질 수 있는,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면 전 제품을 한번 바꿔 써보는 겁니다. 전 제품을 바꿔 쓰면 쓸수록 내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명단이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 써보십시오. 비포 애프터를 만드십시오. 제품 애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비포 애프터 사진이라는 걸 꼭 만드셔야 합니다. 저는요, 사실 임상사진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피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진을 절대 찍지 않았어요. 저거는 여권 사진입니다. 저 때는 여드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장을 떡칠을 하고 찍으러 갔어요. 뽀샵 처리 전혀 하지 않았어요. 턱을 봐보시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겼죠? 그 다음 여권 사진입니다. 뉴스킨 사업을 하고요. 4년쯤 됐을 때 글로벌 컨벤션을 가려고 찍었던 여권 사진을 보면서요. 제 턱이 저렇게 변한 거를 알았어요. 저 뭐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요? 맞아요. 갈바닉입니다. 오래 씹을수록 이쪽에 있는 저작근이라는 근육이 발달을 하면서 턱뼈는 이렇게 끝에 또로로 말려있대요. 그거를 자꾸 넓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사각턱이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갈바닉을 했더니 근육이 풀려서 다시 원래의 턱으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얼굴이 더 낫죠. 그쵸? 자, 이거는요. 저렇게 임상을 내고 봤더니 저희 둘째의 동기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2학년 돼서 전신 아토피였고 저거를 저희 제품으로 저렇게 임상을 내면서 이분은 당연히 사업을 하고 계시겠죠. 거품 물고 전달을 합니다. 저한테 은인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최근에 이분은요. TR을 얼마 전에 사업자가 되고 1월에 사업자가 되고 지금까지 TR을 한 30개 가까이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의 아버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일찍 돌아가셨고요. 형님 또한 합병증으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본인도 당뇨 그리고 심장 조영술까지 하고 계셨던 분인데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습니까? TR라이트를 만나고 이렇게 되고 지금 너무나 건강하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나니 할 수 없죠. 주변에 전달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해서 한 진짜 30개까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네트를 짜고 계신 인공수정사이십니다. 그쵸?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만 갖고 왔지만 수많은 임상 사진들이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가 남의 임상 사진 말고요. 내 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제품에 꽂힐지는 몰라요. 그 제품으로 통한 사진이 날 때까지 여러분들은 애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울트라 다 하셨나요? 제가 이게 진짜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에이즐락 울트라 에센스가 나왔을 때 한쪽 얼굴만 발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요. 네, 일주일 한 8일 정도 발랐거든요. 보이시죠? 운전하면서 셀카를 딱 찍었는데 완전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울트라가 나올 때마다 이 사진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44개를 받았어요. 이번 거는요, 선생님들, 지난번에 들어간 탄력의 2배예요. 거기다가 용량이 10%나 더 많아요. 지난번 울트라 가지고 저런 임상이 났는데, 이번 울트라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이렇게 비뚤어지지 않겠습니까? 임상의 힘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쵸? 그거를 남이 아닌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해요. 내가 느끼고 이 말 한마디에 에너지가 실릴 때 그들은 훅 움직여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품 애용을 하셔야 됩니다. 쓰고 싶으시죠? 다 주문이다. 그쵸? 자, 어쨌든 저는 진정한 제품 애용의 매니아를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혹여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끝까지 저는 뉴스킨 제품을 쓸 것 같아요. 이게 진정한 매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런 매니아가 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앞전 시간에 보셨던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반드시 해야겠더라.
전달을 해야겠고, 그래서 이 none of the bad의 가치를 반드시 전달을 해야겠더라. 그리고 에이즐락이 일반적으로 단순히 발라서 갑자기 얼굴이 탱탱해지고 미백이 나고 이런 제품하고 어떻게 다른 가치가 있는지를 반드시 전달을 해야겠더라.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배워서 진정성 있게 전달을 했을 때 그들은 매니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배우기입니다. 자, 제가 가장 잘한 거라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여기를 나와서 배웠던 게 가장 잘한 거였다. 제가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일은 네트를 확장해 가는 거잖아요. 확장해 가는 건데 그 확장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부지런히 배웠고 그 배운 거를 전달할 때였어요. 배우고 보니까 제품과 사업의 가치를 더 깊게 알게 됐고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확신감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그 확신감으로 전달을 했더니 그들이 움직이더라라는 거예요. 첫 번째, 레버리지가 막 일어났던 이 얘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산 지 그닥 오래되지 않아서 인맥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같이 다녔던 친구, 저기 홍대에서 저기 분당에 사는 친구를 1시간 40분이 걸려서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없잖아요, 만날 사람이. 그래서 그때 갈바닉을 한쪽 다리만 했어요. 그래서 이 8번을 찾아가면서요. 갈바닉만 한 게 아니라 이 친구한테 끊임없이 뉴스킨 제품의 가치를 전달을 했어요. 그때 이 책을 읽고 배웠고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서 이 친구한테 전달이 되고 같이 읽고 같이 느끼면서 이 친구가 딱 2명을 소개를 했어요. 언니와 동서. 근데 이 동서가 메이크업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어쩜 그렇게 조용한 메이크업 하시는 분일까요? 아까 그분이랑 너무 다르죠? 근데 그 친구가 늘 가던 미용실이 있었어요. 일을 하는 미용실인데 그 샵에 디자이너가 두피가 굉장히 많이 깨끗해졌어. 언니 무슨 샴푸를 써요? 이랬는데 이 동서가 그냥 나 뉴스킨 바디바로 머리 감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게 뭐야? 이래가지고 제가 들어가서요. 그 디자인을 통해서 그 헤어샵에 굉장히 이대 쪽에 큰 헤어샵이었거든요. 전 직원들이 다 쓰게 돼요. 예. 그리고 그 헤어샵을 통해서 일산의 청경 헤어샵이 연결이 되고 거기에 고객을 통해서 또 일본에 있는 고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고객은 아직도 일본에서 뜨문뜨문 주문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퍼져나가기까지는 제가 제대로 배워서 알고 전달을 한 결과였습니다. 혹시 파마넥스 프로덕트 책자의 이 앞부분 한국일보 기자가 쓴 이 컬럼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반드시 꼭 읽어보세요. 이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강의가 이렇게 없었고요. 그리고 알 수 있는 자료가 그닥 없었을 시절이었어요. 제 초창기 때는. 근데 이 파마넥스 프로덕트 책자의 앞쪽에 이 기자가 쓴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객관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 선진국의 한약 산업을 하는 그 회사를 찾아갔고 취재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나라의 한약은 주묵구구식인데 의약품 수준의 효능을 지녔지만 부작용의 염려가 전혀 없는 천연 건강 보조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읽고 나면 이거는 다 먹어야 돼. 이러면서 엄청난 열정과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책 같은 거 이런 것들만 봐도요. 제품에 대한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넘어서야 했던 관문입니다. 선생님도 혹시 보상도 제품만큼 미치도록 좋으세요? 진짜요? 그러면 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 동그라미 그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다단계스럽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이거를 잘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드디어 이 보상의 레버리지에 완전히 꽂히게 됩니다. 그 숫자가 막 커지는 그게 저렇게 되겠어? 라고 늘 생각하고 있다가 점점 늘어가는 그 레버리지를 체험하면서요.
그게 진짜라는 거를 어느 순간 느끼고요. 막 보상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대, 2대, 3대가 동시에 막 사업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는 보상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미치도록 좋은 만큼 보상도 너무 가슴이 떨리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한번 이해하고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배우냐면요. 사장님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오게 해주신 후원인들이 속해 있는 여러 그룹의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배움을 해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이 LOI 스쿨도 마찬가지죠. 이 LOI 스쿨은 전 돈 한 푼도 못 받아요. 옛날에 저 한 타임 강의하면 2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근데 한 푼도 없습니다. 무료로 다 알려드려요. 어떻게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를 수많은 실패들을 해본 그 결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1대1 미팅,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만나는 후원인과 스폰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위에 포인트 리더, 상위 스폰서님들, 이런 분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세요. 그들의 생각을 배우고요. 그들의 경험을 배우세요. 그리고 홈미팅, 홈파티, 뷰티 클래스, 동안 클럽, 3.3LC 이런 것들 또 들어가죠. 이런 시스템에 끊임없이 나가서 보세요. 뭘 보시냐면 제품 설명하는 거 당연히 들으시겠지만 저런 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티업을 하고 그쵸? 그리고 내 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세요. 그런 것들도 다 배우기고요. 그 다음에 읽으라는 책들도 있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쉽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강의를 들어보세요. 제가 또 제일 잘했던 게 하루에 1강 정도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끊임없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강사님이 하는 얘기를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뭘 배우냐 하면 그분들의 지혜를 배우고요. 그분들이 이 사업을 바라보는 생각과 감각과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분의 뇌를 그대로 갖고 와서 내 머릿속에 딱 바꿔 끼우면 나는 단점이 저분들랑 똑같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시죠? 그렇죠? 그렇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들어보는 겁니다. 사실 내용만 이렇게 들으면 어떠세요? 똑같잖아요. 늘 성공 스토리가 거기서 거기. 그래서 웃자라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거 말고 그분들의 생각과 경험과 그 사고방식과 바라보는 방향과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집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룹 미팅과 팀 미팅 이 안에서 끊임없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과 태도와 이런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이 4분명 굉장히 많이 보셨죠? 저는 인플로이 생활을 거의 평생 동안 했던 사람이고요. 잠깐 셀프 인플로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왼쪽 분면에 있다가 저희가 하는 분야는 바로 이 사업을 하는 분야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특성이 다른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 분면에 있던 내 생각 하나하나, 습관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바꿔야 됨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힘든 거였구나라는 것도 뒤늦게 알았죠. 나는 사업이라는 그 말 자체도 저는 어색한 사람. 예. 그랬는데 이 사업이 저한테 익숙해지려면, 그쵸? 뭔가 노력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나는 사업가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업가의 사고방식은 어떤 걸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사장님들 앞에 어느 그룹의 리더 사장님 보니까 한 100명 정도의 조직을 갖고 있대요. 너무 멋져 보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100명의 조직을 사장님들한테 갑자기 드렸어요. 그 담아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 조직을 함께 성장시키고, 그쵸? 관리하고, 교육시키고, 동기부여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안 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내 회원 관리하는 것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그 경험들을 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그러한 조직도 이루어 이렇게 관리를 해 갈 수 있는, 조직을 확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가 네트워크 확장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다면 그 네트워크 확장은요, 리더라는 걸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이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돈은 언제나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라 훌륭한 리더들이 이끄는 사업체로 돈이 모이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리더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리더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텐코아 8가지이지만 텐코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나인코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매일같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이것들을 바로 배우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습관처럼 해낼 때 사장님들께서는 리더가 되시는 거고요. 그 리더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람이 모여들고 그리고 돈이 모여드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사 제품을 이용을 하고 매니아는 어떻게 만들고 STP는 어떻게 하고 그쵸? 강의는 어떤 거를 얻어야 되고 강의를 듣고 시스템 참여는 무조건 해야 되고 팀워크는 어떻게 배우고 스폰서링 하는 건 어떻게 하지? 라는 거를 끊임없이 여기 나오셔서 배우실 수 있다면요.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소비자 만들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배우고 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배우고 나면 누군가에게 막 이거를 전달을 하고 싶어지죠. 이렇게 해서 소비자를 만들어 갑니다. 소비자 만드는 방법은요. 4가지 단계에 의해서 만들거든요. 그 4가지 단계의 첫 번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도 아까 전 시간에 뉴스킨 제품의 데몬스트레이션을 보고 나니 막 떠오르죠. 누구누구가 막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막 명단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게 명단을 우선 적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4명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제 남동생, 엄마, 그리고 서울에 친한 언니, 그리고 분당에 사는 친구.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더 이상 200명을 작성하라고 그 양식을 주는데 200명을 절대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없어. 도대체 200명을 어디서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골라냈던 거죠. 이분은 너무 멀어서 이분은 안 쓸 거야. 무슨 다 된 게 절대 안 될 걸? 그냥 내가 말하기 편한 이 사람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명단을 짰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명단을 짤 때는요. 어떻게 하라고 하던가요? 핸드폰을 열어서 쫙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청첩장을 보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 나옵니다. 200명. 그쵸? 그렇게 해서 절대 내 머릿속에서 선별하지 않고 무조건 적는 게 명단이다. 그렇게 해서 늘 200명을 적을 수 있는 양식을 갖고 끊임없이 그 200명을 채워가십시오. 채워가시고요. 그리고 그 명단을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 명단 분류는 혼자서 못하세요. 그래서 옆에 후원인이나 포인트 리더 사장님들과 미팅을 통해서 그 명단을 분류를 하신 다음에 우선순위 20명을 뽑아내세요. 우선순위 20명. 우선순위라는 거는 이 제품을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뭔가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피부가 너무 좋아졌으면 좋겠어. 근데 뭔가에 욕구가 있는 사람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살고 싶어하고 꿈이 있고 이런 사람이면 진짜 최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는 사람, 그쵸? 카톡을 했는데 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갑자기 또 잠수 타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은 사업을 시작해도 애먹이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 말고 늘 신뢰가 있고 나와 함께 뭔가가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면요. 우선 20명 명단에 넣고 그들을 먼저 컨택을 하는 겁니다. 그쵸? 저희 일은요. 인맥 개발 사업이더라고요. 인맥이 많아서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인맥을 개발해 가는 사업이더라고요. 저는 인맥이 많지 않아서 우선 내가 다 걸러내고 얘기할 수 있는 이 4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제 지널러지를 열어보면 2,000명 가까운 회원이 있어요. 그 회원들 중에서요. 아직도 매니아처럼 쓰는 분들, 물론 저렇게 하다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친척 한 대도 있어요. 친척도 몇 분 더 계시고 한데 그들은 한 번 사주고 땡. 제가 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꾸준히 남아서 쓰는 저 4분 외에는
전혀 모르는 분들이 사업도 하고 제품도 쓰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될 거를 생각지 못했어요. 될 거라고 하는데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와봤더니 믿지 않고 설마 이러면서 했는데도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사장님들은 믿고 확신하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인맥을 개발해 가는 거고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내가 그 인맥 확장을 하냐라는 거죠.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SNS 마케팅도 굉장히 파워풀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첫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이분은 SNS 마케팅을 통해서 다 파트너를 만들고 회원 구축을 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 노하우를 다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콜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척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왜냐면 전혀 모르는 분들을 통해서 또 만나서 그분들과 사업을 하게 되면서 확장이 되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콜드를 잘 할 것 같으세요? 진짜요? 들어가서 얘기하면 막 다 해줄 것 같으신가 보다. 그쵸? 제가 진짜 문을 너무 못 열어요. 그 가게 문도 못 열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가게를 짚어요. 저 가게를 들어가야지. 이 얘기를 너무 막 해주고 싶고 나는 막 인맥을 더 늘려야겠어. 어떻게든 이걸 하고 싶어서. 근데 그 골목을 한 10대번을 왔다 갔다 해도 문을 못 열어요. 근데 열었어요. 열어서 처음 콜드를 할 때 5집을 들어갔거든요. 5집을 딱 들어갔는데 첫 번째 미용실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거절을 당했어요. 너무 상처받고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막 허름한 골목길 갑니다. 좀 만만한 아주 작은 미용실 이런 데를 가가지고 네, 혹시 마사지 한 받아보시겠어요? 이러면서 주춤주춤 이러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뉴스킨 택배 박스를 갖고 계신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보고 인사를 하고요. 그분이 앉아버려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보다 훨씬 이전에 뉴스킨 제품을 썼었고 지금 계속해서 정기 구매를 하고 있는 분인데 사업을 알려준 후원인이랑 연결이 끊겼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이러면서 부지런히 가서 그분한테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은 먼저 후원인이 연결이 돼서 그분이랑 사업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요, 저는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손님들을 만나면서 데모나는 연습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새로운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그들과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제품을 넣는지도 굉장히 많이 터득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원장님 사업 잘 되시죠?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요. 네, 어느 날 봤더니 들어와 버려요. 들어갔어요. 후원인가? 끊어지신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저랑 다시 사업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한테 다시 연결이 되고 사업을 하시게 됐고 그 밑으로 엄청나게 네트 확장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냥 끝까지 처음 제가 만난 그분을 늘상 인사하고 다닌 결과였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5집 중에 또 한 집이 있어요. 십자수 가게예요. 신촌 오거리에 가면 십자수 가게가 하나 있거든요. 4년 동안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잘 못 만나네요.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서.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만난 분은 무조건 가요. 교육받고 나면 가사 풀어놓고 랠리 갔다 오고 드림캠프 갔다 오고 나면 또 그 얘기 해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썼을까요? 1년에 인앤서 하나, 미스트 하나, 선크림 하나. 그랬는데요. 거기 오는 보험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고요. 그분이 사업을 하시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의 딸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다 사업을 그만두고요. 그 따님이 엄청나게 빅 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지윤 사장님이라고.
자, 이 콜드 마케팅은요,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몇 군데 들어가지 않은 곳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가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거기서 결국은 이런 인맥을 발굴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느 날 제주도를 가면서 이 사진을 찍게 됐어요.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약간 떠가지고 아래를 내려봤는데요. 세상에나 이 집들과 아파트와 어마어마하게 이 조밀하게 모여있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뭘 느꼈을까요? 저 안에서 나랑 사업할 사람 6명을 못 찾아? 아니, 이 중에 이 제품이 좋아라고 미치도록 쓸 수 있는 20명? 30명을 못 찾아?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 드시죠? 자, 두 번째는 명단을 짰으면은요, 그 명단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컨택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거겠죠. 이 컨택과 전화 또는 문자를 할 때는요, 반드시 안부 얘기만 하고요, 약속하기까지만 하세요. 전화로 사업 설명 막 연락해가지고 성공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제품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시거나 그들과 함께 현실 점검 얘기를 나누면서 강의로 사업 소개를 하고 강의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쵸? 저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도요. 아까 그러한 실험 데몬을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 제품을 바꿔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품 파는 사람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달라. 그래서 너무 써볼만 하지 않겠니? 근데 쓰고 싶지. 근데 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고 싶어 해. 그런 사람들을 네가 혹시나 네가 전달해서 만든다면 너한테 소득이 되어진다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제품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목적의식을 갖고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니까 그때는 파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사장님들이 뭘 하더라도 항상 얘기를 할 때 최종의 목적을 잘 생각을 하고 전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관점 공유인데요. 되게 중요해요. 사장님들이 먼저 명단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그 명단을 컨택하고요. 그분들한테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그쵸? 초대를 하셨어요. 그쵸? 그렇게 초대를 한 그 행동들에 대해서 반드시 행동하기 전에도 포인트 리더와 얘기를 나누시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난 뒤에도 반드시 얘기를 나누세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들이 점검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고쳐져서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성과를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제가 너무나 많이 해본 거예요. 혼자서. 스폰서님 너무 멀리 계시다 보니까 전화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혼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죠. 너무 늦더라. 그래서 늘 스폰서 옆에 바짝 붙어서 있었던 일, 없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성과를 냅니다. 요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면요. 사장님들께서는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면요. 뭐가 키워지냐면 이거를 잘 해낼 수 있는 감각과 실력이 키워집니다.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까요. 내 안에 확신감과 자신감이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서 여러 말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얘기를 해도요. 그들이 뭔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이거를 강의만 듣고 얘기하는 거랑 실제 내가 하고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이거를 해보세요. 실패하셔도 좋습니다. 그 실패 또한 나한테 경험이 돼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실 거거든요. 네 번째요. 소비자를 만들면서 동시에 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나와 같이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하고 뭔가 꿈이 있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하고 뭔가 새로운 또
변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셔야 합니다. 48 트레이닝 책자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책자에 보시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100명을 만나게 되면 2~3명 정도가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업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분들 외에 20~30명 정도 고객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나는 100명을 만났나요? 100명을 만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100명을 만들고 만날 수 있는지를 또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그들한테 어떻게 사업을 전달을 하냐라는 거죠. 그쵸? 리크루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사업의 리크루팅은요, 이 2가지더라고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분을 컨택을 하는 겁니다. 현실 점검이 돼 있는지, 뭔가 어떤 상태인지 끊임없이 만나면서 터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타이밍이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사업적으로 끌어보려고 해도요, 이분이 뭔가 딱 그 타이밍이 되지 않으면 이게 딱 마주쳐지지 않더라고요.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 타이밍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분을 끊임없이 초대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얘기에 뭔가 호기심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들어봐. 온라인 강의라도 한 번쯤 들어보고, 이러는 분들이 바로 타이밍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나의 지속적인 컨택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내가 그 컨택을 하면서 내가 또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분이 왜 나랑 사업을 해야 되지? 그거를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라 이분의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주 깊은 대화도 하셔야 되고요. 어떤 소통도 통해서 그분이 이 뉴스킨과 맞닥뜨려질 수 있는 그 9가지 있죠. 사장님들 3단 쇼플지에 보면 9가지.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딱 맞는 게 찾아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순간 초대를 해서 타이밍을 체크를 해보기를 끊임없이 또 반복을 해보는 겁니다. STP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쇼더 플랜입니다. 바로 그쵸? 사업을 보여줘라라는 얘기예요. 사업을 보여줘라. STP 해라. 사업의 성장 속도는 STP를 몇 번을 했는가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STP를. 그러면 STP는 뭐냐라는 건데요. 이 STP를 할 때 뭐냐면 이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STP를 할 때 제가 처음에 너무 많이 실수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뉴스킨을 얘기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얘기하면 다단계스럽다 할 것 같고 왠지 나를 안 만날 것 같고 막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얘기를 빙빙 돌리는 거예요. 다른 얘기 실컷 하고 결국은 얘기 못하고 나올 때도 있고 혹시 그러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그분이 사장님들이 뉴스킨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사장님과 만났을 때는요. 분명히 제품 얘기를 하거나 사업 얘기를 할 거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빙빙 돌리지 마세요. 그냥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거예요. 뭔 얘기냐면 연애를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할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자꾸 이쁘다고 해. 마음에 든다고 해. 예쁘다고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결혼하자라고. 근데 어떤 사람한테 끌리세요? 결혼하자라고 이렇게 단숨에 제안하는 그분한테 오히려 더 끌립니다. 그냥 드러내세요. LOI 넣고 나랑 사업하자. 이 얘기 한마디만 아주 강하게 얘기해도요. 그게 뭔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끌려오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TP 하는 거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이스토리입니다. 사장님들 다 마이스토리 하고 계신가요? 나가서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하셔야 되는 STP의 첫 번째가 바로 마이스토리죠. 이 마이스토리는요. 줄줄줄줄 내가 어떻게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점별로 줄줄줄 다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그거 상대방이 들을까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네, 안 듣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면 마이 스토리를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내 얘기를 줄줄줄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것 또한 스폰서님과 상의를 해서 짜보셔야 돼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야 돼요. 어떤 게? 바로 이 5가지가 녹아 들어가면 됩니다. 첫 번째, 제품에 대한 비포 애프터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요, 사진 한 장이면 끝납니다. 어떠세요? 뭐 제품이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고 남의 사진 말고 내 사진. 뉴스킨 제품 써서 이렇게 됐어. 기가 막히게 좋아. 너 반드시 한번 써봐. 이 말만 해도 사실 그래? 이렇게 보면서 그쵸?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비포 애프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나는 사업을 해서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도대체 사장님들은 이 사업을 강의를 들으면서 도대체 무슨 비전을 보신 거예요? 그 비전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나는 전직에 이런 일을 했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느낀 거는 이런 한계점이 있었어.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세상에 이런 부분이 이렇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여기에 한번 걸어보려고. 이런 얘기 드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스폰서와 포인트 리더, 그룹 티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내가 이분들을 초대를 하는데 스폰서 포인트 리더와의 어떤 미팅 자리에 초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룹 미팅을 하는 자리에 초대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쵸? 그분이 백만장자야 이러면 만나고 싶어 할까요? 아니요? 더 도망가요. 네, 더 도망갑니다. 제가 만난 분이 이런 분인데 너무 존경스럽다고. 늘 내가 잘 되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끌어주는 분인데 평생도록 함께하고 싶은 분이야. 너한테 정말 소개를 너무 해주고 싶어. 이런 얘기들, 그쵸? 그리고 우리 그룹은 나가면 사람들 표정이 너무 밝아. 그 긍정적으로 늘 얘기해주는 그 응원하는 한마디가 나한테 너무 큰 힘이 되더라고. 그래서 같이 한번 가서 그분들의 표정을 한번 봐봤으면 좋겠어. 너도 힘이 날걸? 뭐 이러면서 또 티업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얘기들, 그쵸? 그리고 나의 꿈과 로드맵을 얘기를 해주세요.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년에 하와이라는 트립이 너무 가고 싶어. 거기 가서 나는 이렇게 팀원들과 즐길 건데 그거를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너와 너무 같이 가고 싶어. 이 하와이를. 네. 같이 하고 싶어. 같이 가고 싶어. 그렇게 해서 초대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어떠세요? 이런 STP 마이스토리 어려우세요? 그냥 내가 본 거, 느낀 거를 그냥 이야기로 풀어내는 겁니다. 거창하게 책자를 펴놓고요. 회사를 설명하고 보상을 설명하고 제품을 설명하는 그런 거 듣지 않아요. 나의 진정성 있는 나의 얘기로 비포 애프터를 얘기하면서 그들과 공감을 시키고 그들한테 뭔가가 호기심이 궁금해야 돼요. 그들은.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고 거기를 가보고 싶게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 STP를 할 때는 이런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를 할 때요. 스크립트를 만듭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녹화된 거를 끊임없이 일시 멈춤을 해가면서 적습니다. 적으면서 외우고요. 그거를 끊임없이 내 입으로 따라하면서 외웁니다. 그런데 그분 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외웠지만 현장에 나가면요. 내 언어로 그거를 또 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작업들을 사장님들께서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요. STP 할 때 가장 강력한 지렛대는 바로 포인트 리더입니다. 포인트 리더는 어떤 분인지 아시죠?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안내를 잘 해주실 수 있고 점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분은 반드시 사장님들의 바로 후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위에 어떤 후원인이 되실 수도 있는 거겠죠? 저도 EBA지만 그저께 멀리 계신 저희 스폰서님께 요청을 드려서 이렇게 미팅을 했습니다.
그 의사 친구예요. 의사 친구랑 이 친구가 이제 TR라인T 해독을 하면서 파마넥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직도 타사 제품이랑 함께 먹고 본인의 생각이 아주 강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스폰서님이 해주시는데 완전 훅 갔어요.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혼자서 하시지 말고요. 언제든지 이렇게 호일러의 법칙 들어보셨죠? 활용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STP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저도. 예. 근데 그런 거를 어설프게 아는 내 실력으로 누군가 굉장한 빅 리더한테 잘못 얘기를 했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연습을 하시지 말고요. 그런 리더감이 있다면 스폰서 사장님과 상의를 하신 다음에 어떻게 컨택을 할 건지 전략을 짜고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앞에 하셨던 거 있죠? 첫 번째 뭔가요? 제품의 영학의, 2번째, 부지런히 배우세요. 3번째, 소비자 만들면서요. 끊임없이 나와 같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 가르친다라고 하니까 혹시 또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떠세요? 앞에 내가 1, 2, 3, 4를 내가 아주 반복해서 많이 경험을 해봤다면 어떨까요? 그대로 다 알려주시면 되죠. 내가 해봤던 것대로. 앞에 1, 2, 3, 4를 하지 않으면, 그쵸? 1, 2, 3, 4번이 빠졌네요. 하지 않으면, 그쵸? 5번을 할 수가 없고, 5번을 하지 않으면 네트 확장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1, 2, 3, 4를 내가 반드시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이 5번은요, 가르친다 부분은 어떤 리드라는 부분인데,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어떠한 리더십은요, 저도 아직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한 어떠한 리더십에 관련된 책을 읽어봐도 결국은 이 얘기더라고요. 저희의 모두의 스폰서님이신 조규철 스폰서님이 얘기하신 뭔가요? 읽어보세요. 영어. You make me feel like a better person. 뭔가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끔 내가 한다라는 뜻이죠. 예, 이것만큼 진짜 엄청난 리더십은 없는 것 같아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뉴스킨 사업 어렵나요? 사실 이거 하는 거는 그다음 어렵지 않습니다. 몇 번만 반복해 보셔도요,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건 뭐냐면요,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지속하는 겁니다. 그거더라고요. 뉴스킨 사업의 포인트는. 보통 사람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드는 방법은 바로 지속하면서 그거를 습관처럼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 저희가 배운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습관이 완전히 내 몸에 뵐 때까지 돼버리게 된다면 완전한 성공자가 되는 거겠죠? 그쵸?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하는 것들이 그 앞에 배우셨던 것들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앞에 있는 그것들을 해내려면요, 이것부터 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꿈을 꾸냐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거창한 꿈은 이제는 조금 생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꿈, 여기서 사업을 하면서 꿈꾸는 것도 배웠던 것 같거든요. 아직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뭔가가 있으셔야 돼요. 이 사업을 통해서. 원하지 않으니까 만들어지는 결과도 작더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딸이 둘이에요. 8살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대학교 4학년, 저 친구가 둘째가 중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큰애가 5학년 때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 인생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 내가 돈 벌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게 먼저인 사람. 그래서 애들을 그닥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웠던 드림리스트, 다이어리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느 순간 큰애가 그거를 다 따라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얘는 학원도 별로 가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서강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는요,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저희 이선혜 사장님의 스폰서님, 이성경 사장님, 그리고 유선인 사장님 있으시죠? 그분이 서강대 장학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에 입학한 뉴스키너들의 자녀한테 주시는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어쩌면 제 꿈을 위해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얘네들을 크게 돌보지 않고. 하지만 엄마의 꿈을 응원을 해줬고 그거를 따라서 애는 했고 열심히 해서 또 학교에 들어갔고 그 받은 장학금으로서 그 친구한테 다 줬어요. 이 친구한테. 다 주고요. 이제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곧 졸업을 하고 펼치고 싶은 꿈이 있겠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경험들도 있을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는 얼마든지 응원을 해주고 그 꿈을 이루는데 뭔가 지원이 될 수 있는 거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너무 기쁩니다. 선생님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이 너무 거창해서 시작한 케이스는 아니고 너무나 리더답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이런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다면 아마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지속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